조언이 없으셨다면 아예 이런 생각도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지금 3천만 원을 걸고 배액배상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개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비적으로. 네네. 그래서 경매에서도 명도할 때 강제적으로 명도도 하고 약간 부드럽게도 하고 같이 네네.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저 사람의 정보를 알면 안 되잖아요, 반대편.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면은 송장이 날아가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예. 제가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찍었는데 예.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고 네. 다음에 소장이 들어가는데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매도인은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못 넘기는 그렇죠. 거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못 넘기고 오로지 이 계약 분쟁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보통 제가 이런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예. 그 즉시 소유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장을 바로 넣습니다. 바로 넣으면 보통 결정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결정이 나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그 사이 팔아버리면 말짱 꽝이죠. 네, 그 일주일, 2주일 사이 팔아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유권을 못 가져오고 이제 손해배상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고, 네.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었을 때 법적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일주일 이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바탕으로 등기까지 되면 보통 열흘 이내에 등기가 되는데, 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제 안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으면은 반대편 분도 일주일 뒤에 확정이 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직접 송달하지 않고요. 예. 등기부에만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떼보지 등기부를 않는 떼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예. 매수인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을 때 네. 매도인이 그 사이에 이걸 뭐 잘 모르고 제3자와 막 거래 그럴 수 하다가 있죠. 예. 계약서 쓰고 뭐 등기부 딱 떼봤는데. 잔금 치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계약을 자기가 받은 계약금을 2배를 돌려줘야 되고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 예. 정도 걸린다. 일주일도 굉장히 빠른 거고요. 재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제일 빠르게 받은 거는 5일 만에 받았고 늦게 받은 거는 3주 있다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판사님이 일이 많으면 좀 늦게 결정되는 것 같고 네네. 일이 좀 없으면 네. 빨리 결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뭐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결정문을 넣었을 때는 네. 결정이 열흘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네. 지방에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넣었을 때는 정말 5일 만에 바로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그렇죠.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제가 결정을 오늘 안에 뭘 해서 대체안을 드리고 뭘 해야겠지만, 이 가운데는 중개사분도 저희 편이 되냐 저쪽 편이 되냐에 따라서 네네, 굉장히 또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중개사분한테 중립적인 입장을 요청을 드려야겠지만은, 중개사분이 증거 자료로 제가 요청을 뭘 드릴 거잖아요. 뭐 카톡 좀 캡처해 주세요, 녹취한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지. 보통 중개사들이 분쟁이 시작되면 네. 협조를 많이 안 해주는 맞아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쟁이 시작돼 버리면 원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못 받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협조를 안 해주고, 또 그리고 뭐 가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지금 성립도 안 됐는데 왜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는 계약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바로 주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굉장히 이게 절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로부터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방법은 중개사와 대화든 네. 녹취든 네. 카톡 메시지든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계속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서 어떤 유도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는 거죠. 예컨대 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한테 네. 언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셨고 입금하라 그러셔가지고 매도 계좌 주셔가지고 제가 입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중개사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입금한 이유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분명히 그 사실관계 자체를 중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증거 수집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그 네. 이후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 확보하는 증거 수집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만약 증거가 없다 그러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증거 수집 방법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녹취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도 됩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는 동의 없이 녹취를 해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대화 당사자 간 녹음, 녹취 이런 것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네. 그 대화를 녹취하면 그게 감청 뭐 이렇게 돼서 아. 처벌되지만 그게 아닌 당사자가 대화는 언제든지 녹음하셔도 됩니다. 따로 동의 구하지 동의 않고도 구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물론 동의 구하지 않고 녹음했을 때 그 사정을 몰랐던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그럴 수 해서 있겠네요. 인정받은 케이스는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 나의 인격권을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을 해서 어떤 증거자료를 썼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증거 수집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녹음은 가능하고 다만 차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은 당할 수는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금액이 얼마일까요? 만약 변호사님한테 이거 제가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시장 가격도 있을 거고 제가 케이스마다 다를 거고. 이 케이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초적인 5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케이스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네. 1,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을 할 때 정군지 가처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빼면 이제 가처분 소송을 뺀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아예 배액배상 소송을 할 소송만. 거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냐, 이거마다 두 개를 같이 할 거냐 하나만 할 거냐에 그렇죠.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50만 원, 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770만 원, 네. 난이가 좀 복잡해지면 1,1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승소나 패소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 금액이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 케이스별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고 어떤 게 안 하는 경우냐면 네. 케이스가 증거 수집도 덜 돼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복잡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성공부수 약정을 별도로 하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증거가 더 완벽하게 있고 어떻게 법리적으로 볼 때는 결론이 명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우리 로펌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싸질 수 있죠. 그 케이스 외에는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의뢰자 입장인데 오늘 제가 가계약금을 넣어놨고 추가로 완전한 계약금을 넣을지 말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신청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일주일이 걸리니까 네네. 그 다음에 배액 배상을 할지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지 네.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빨리 말씀을 드려서 금액을 드리고 기간을 측정하고 중개사한테는 연락해서 배운 대로 저희 혹시 뭐 기존에 하셨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증거 수집 다 해놓고 네. 이제 계약이 실제로 파기한다 상대편에서 그러면은 이거 계약 파기 설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죠. 네네. 네. 대표님 케이스는 만약에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를 반드시 내가 가져와야 된다. 네네네. 그럼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처분군지 가처분 소장 넣어야죠. 처분군지 가처분 소장을 넣을 때는 왜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넣고 소유권을 파는 걸 막아야 되는지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일부였던 금액을 입금한 증거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지금 당장 작성을 하면 5일 다음 주 딱 금요일경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그 안에 이제 팔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야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야 돼요. 그냥 계약만 하는 거는 계약만 하는 경우는 의미 없고요. 아.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서 예.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야지만 저희는 이제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거고요. 한 달 걸리잖아요. 보통은 뭐 보통 한 달 걸리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처분권지 가처분을 넣으면 되죠. 다만 매도인이 예컨대 이런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예. 이거를 자기 가족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걸 매매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붕 떠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이게 가장 매매를 하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또 네,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은밀하게 은밀하게 해야 예. 돼요. 물론 매도인이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일부까지 넣었다. 네. 뭐 중도금을 다 넣었다.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한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네. 이건 형법상 배임자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그 상태에서까지 가면 네. 저희는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놓고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방법까지 와 발생합니다. 고소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형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예. 우리 물건을 우리 돈을 그거는 보관하고 가져가 버린 거네요. 진짜 그렇죠. 훔쳐간 거네요. 그렇죠. 그냥 쉽게 할 문제가 아니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케이스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한테 언제든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거는 뭐 온라인에서 당연히 뭐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변호사님 분들 만나도 이걸 전문적으로 안 하시면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나 어떤 네. 결과가 나와도 빨리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